고품격 홀로서기 경제방송 박근영의 데일리인트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압도적 경제방송이죠. 데일리인트 여러분, 주말 사이에 못 보시니까 되게 불안하셨죠? 예, 월요일 다시 찾아왔습니다. 날씨는 거의 봄 날씨에 가까운 날씨가 되고 있어요. 주말 사이에 저도 아이들하고 이제 같이 야외에 나가기도 하고 공원도 갔는데, 둘째가 갑자기 농구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농구공을 사서 이제 같이 농구를 했는데요. 햄스트링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운동 부족이었구나. 겨울철에 상당히 좀 운동을 많이 못했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헬스장에 가야죠. 오늘 저녁부터도 갈 거고요. 야, 그 농구 코트 좀 뛰는데 햄스트링 올라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렇게 가고 있는데 저녁에는 또 이렇게 잠깐 누워서 보니까 요즘에 눈물의 여왕 보는 재미로 또 삽니다. 그래서 김수현 씨, 그리고 김지원 씨, 눈물의 여왕 이야기 드리는 것은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 이런 것들이 오늘 반응은 못했는데 시청률이 4회차 시청률이 한 13% 넘은 것 같아요. 사랑의 불시착보다 훨씬 더 높은 지금 중간 시청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불시착, 별그대, 그리고 프로듀서 등등을 집필했던 박지은 작가 작품인데요. 재밌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광고하는 건 아니고 이 시청률이 굉장히 높게 나오는 것 때문에 스튜디오 드래곤 등등이 이제 눈에 띄는 거고, 그리고 이제 파묘가 아마 빠르면 이번 주 주말 정도면 지금 이제 1,000만 관객 이슈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묘가 좀 또 1,000만을 찍는다고 그러면 쇼박스라든지 관련주들이 또 미디어 업종들이 약간 이제 주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눈물의 여왕 김지현 씨 너무 예쁘게 나오는데 재미도 있고 지금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기다림님, 3회 보다가 재미없어서 안 봄, 4회 재밌었어요. 괜찮았어요. 5회 보시면 또 이번 주 이제 주말에 나오는 5회 보시면 또 재밌을 수 있으니까 끊지 말고 한번 봐보시고요. 재미를 떠나서 또 이게 보면서 스튜디오 드래곤은 어떻게 투자 전략을 잡으면 되겠다. 그 생각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네, 그런 것들 한번 이제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생활하면서 이 주식과 관련된 부분들도 조금은 이제 그냥 단순하게 그냥 드라마 보지 마시고 김수현 씨 멋있다. 수트핏 너무 멋있죠? 그거 하나만 보는 건 아니에요. 김지원 씨 입고 나오는 그런 명품 드레스들 그런 거 너무 부럽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건 이제 현실적으로 저희들한테 만만하지 않은 그냥 이렇게 드라마 속의 캐릭터니까 그것보다는 투자적인 부분에서도 관심을 갖고 한번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01유부님, 사회도 별로던데? 네, 케바케니까 보시는 분들 관련해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김수현 씨 몸 좋아요. 준비를 몇 년 동안 새 작품을 위해서 몸 관리를 굉장히 열심히 한 것 같더라고요. 저도 살 좀 빼서 수트핏을 다시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최근에 수트핏 관련해가지고 제가 굉장히 자극받은 게 저희 누구죠? 우리 빈센조에 나왔던 주인공이죠. 빈센조를 보고 수트핏이 굉장히 부럽다 싶어서 그때 몸을 한번 만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다시 좀 더 뚱뚱해져가지고 수트핏이 지금 안 나옵니다. 그래서 수트핏을 한번 만들기 위해서 송중기 씨 이후로 이번에 김수현 씨 때문에 몸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봄입니다. 이제 시장도 좀 더 올라가는 쪽으로 방향을 좀 잡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시장 어땠는지 한번 들여다보고요. 간단하게 미요님, 소백님, 그 다음에 현님, 그다음에 2815님, 살걸님, 그 다음에 자식재벌 153님, 구름샘님, 오미아님, 김혜영님, 하박사님 등등 이렇게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홀라이오님, 하나도 안 뚱뚱하세요.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제노님, 스투핏. 스투피드. 스투피드한가요? 스투핏.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자, 시장 이야기 이제 들어가 보죠. 코스피는 11포인트 상승 출발 보였습니다. 이 반도체와 소부장 상승 출발한 가운데 제약바이오와 철강, 정유, 그리고 화장품과 여행, 2차전지 소재 장비와 그 외에 전력설비와 전선, 원전과 조선과 조선 기자재,
피팅, 엔터, 음반 등 강세 출발을 보였습니다. 그 외에도 유리기파이나 공작기계, 초전도체, 비만치료제와 의료 AI, 우주항공, 원격 진료, 미용기기 등 테마군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갭 상승 출발한 시장은 금주 예정된 미국 FMC, 3월 FMC를 앞두고 이에 대한 경계감 속에 상승폭이 다소 좀 축소되기도 했습니다. 코스피는 미중 무역 갈등 영향에 조선과 바이오주, 지난주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쪽이 역시 오늘도 상승하면서 지수 상승 견인을 했고요. 두 업종 모두 미중 갈등에 따른 반사수의 기대감 속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장중 52주 신고가 경신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 바이오주 강세 영향에 코스피 대비 코스닥 상승세가 좀 더 강세를 나타냈고요. 바이오, 조선 각각 미국의 생물보안법, 즉 중국 기업의 미국 안보 위협 방지 법안 상원 통과에 따른 국내 기업 수혜 기대가 역시 이루어졌고, 미국의 철강 노조의 중국산 선박 제재한 요청, 그다음에 중국 조선업 제재에 따른 국내 기업 수혜 기대감 때문에 외국인 자금이 역시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 FMC 경기감의 외국인 주식시장 자금 이탈은 2개월 연속 코스피에서 좀 지속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현선물 순매도 규모는 상당히 축소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 기관 유입의 시총 상위주 위주로 강세를 보였는데 소프트웨어 제외 대부분 업종 상승했고요. 바이오 업종 강세 모멘텀 지속됐습니다. 알테오제는 투자 경고 지정 해제 이후의 강세였고요. HLB는 쉬어가는 분위기였습니다. 더군다나 2차전지 소부장은 모건스탠리의 CATL 목표주가 상향 조정도 영향을 줬고 중국 시장에서도 오늘 상당히 강세였고요. 볼리비아 염호 개발 1차 심사 통과 소식 때문에 일부 리튬 관련된 테마주들도 급등세가 나타났습니다. 코스피는 금융투자 중심으로 기관 순매수 유입됐고요. 외국인들은 코스피 이틀 연속 순매도였는데 역시 관련해서는 화학과 의약품만 매수를 했습니다. 전기전자, 철강, 금융, 서비스 쪽은 매도를 했고요. 코스닥에서는 2차 전지와 제약 그리고 IT 부품을 매수했습니다. 기관은 코스피에서 유통과 서비스 매도하고 전기전자, 의약품, 금융을 매수했고요. 코스닥에서는 2차전지, 반도체, 제약 등을 매수했고 업종별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강세, 의약품 강세 보였고요. 조선해운사에 대한 미중 갈등 속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조선주 강세 영향에 운수 장비 상승세였고 조선기자재, 피팅 이렇게 다 좋았습니다. 하나오션과 HD현대중공업은 각각 장중 7에서 8% 급등했고요. 기계 같은 경우는 자사 복강경 수술 보조 솔루션 성공 소식에 두산 로보틱스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전고체 테마 부각이 역시 되면서 화학 내에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장중 16% 급등했고요. 반면 금융업과 유통업 등 저PBR 업종들은 다소 좀 쉬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기관 동반 자금 유입에 상승했는데 신작 흥행 소식에 위메이드 그룹주가 급반등을 나타냈고요. 디지털 컨텐츠 강세를 이끌었습니다.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제약이 강세였고 특히 혈액암 치료제의 FDA 승인 기대감에 ST팜이 장중 27%대 급등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양말님 반갑습니다. 드디어 컨텐츠 가는 건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파묘도 1000만 돌파, 그리고 4월 달에 또 범죄도시 네 번째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그것도 어느 정도 좀 시집이라든지 이쪽도 좀 연관이 될 것 같고, 컨텐츠 중앙도 오늘 나쁘지 않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스튜디오 드래곤은 아마 눈물의 여왕이 자체 시청률을 갱신을 하게 된다면 사랑의 부실착이 아마 시청률이 20%대 중반 정도 나왔나요? 과거에? 근데 이제 중간 4회치 기준을 봤을 때는 훨씬 높은 지금 시청률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주 오랜만에 좀 높은 시청률이 나온다는 점에서 이슈가 좀 될 가능성이 있나 싶고요. 듀는 IMAX는 지금 자리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괜찮은 게 듀는 IMAX로 집중되고 있고 파묘는 일반관으로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두 개가 이렇게 이렇게 엇갈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듀는 듀대로 IMAX에서 가고 있고 파묘는 파묘대로 일반관에서 가고 있어서 이 파묘의 1000만 관객도 어느 정도 기대해 올 만한 것 같습니다. 제노님, 비올 다시 5% 상승 중. 비올 이야기도 나중에 오늘 좀 준비했고요.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관련해서 이제 첫 번째 섹터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요? 첫 번째 섹터 이야기는 역시 오늘 2차 전지 쪽이 어느 정도 반등을 줬는데요. 이제 우리 돈나무 언니 캐시우드가 펀드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상장지수 펀드가 전날 테슬라 주식 총 21만 6,682주를 샀다고 밝혔습니다. 종가 기준을 봤을 때 3,521만 달러어치 있는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지난해 12월 테슬라 주식을 다시 매수하기 시작한 이래 최대 금액을 산 것 같습니다.
이 캐시호드는 엔비디아 쪽은 굉장히 부정적이었는데요. 뭐 다시 테슬라는 좀 매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엔비디아 놓친 거에 대해서 좀 마음적으로 안 좋은지 뭐 되게 악담을 퍼부었죠. 근데 그 뒤로 또 괜찮았어요, 엔비디아는.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 테슬라 쪽으로 일단 배팅을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향도 오늘 좀 긍정적이었고, 두 번째로 이제 인도 정부가 최소 5억 달러, 약 6,660억을 투자하면서 3년 내에 현지 생산을 약속하는 자동차 제조업체의 일부 전기차의 수입 관세를 15% 낮추기로 했다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자, 사진을 첫 번째 띄워줄까요? 인사이드 EV라는 쪽에서 나온 이제 헤드라인인데요. 이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연간 35,000달러 이상의 전기차를 최대 8,000대까지 낮은 세율로 수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해당 정책이 인도 자동차 업체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테슬라가 인도 정부에 벌여온 로비 활동의 내용과 일치하다는 점에서 이 테슬라 쪽이 이제 최근에 좀 수요가 부진해지는 부분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었지만 다소 좀 인도 시장으로 이렇게 확장되면서 약간 기대감을 높이는 그런 쪽으로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테슬라 관련해서 이야기되다 보니까 또 LNF가 또 오늘 주가가 좋았어요. 물론 이제 양극재 대부분 또 괜찮기도 했지만, 물론 장비주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셀 업체도 나쁘지 않았는데 LNF가 일단 눈에 띄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차세대 전지인 전고체 관련된 부분에서 단순 공정으로 대량 생산하는 기술이 국내 연구진이 개발했다 이게 나왔는데, 역시 이제 전고체 이야기는 삼성 SDI가 촉발하면서 이렇게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죠. 그래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그 다음에 레이크 머티리얼즈, 그리고 일부 장비주들 뭐 PNT라든지 CIS, 하나기술 뭐 이런 종목들도 역시 전고체 이슈가 불거지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죠. 유리기판 관련해서 SKC도 최근에 유리기판과 전기차 같이 이루어지면서 분위기가 사실 좀 괜찮은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은 구미 국가산업단지 내에서 전고체 배터리 관련 황화 리튬 생산 공장 신설 MOU 체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또 모멘텀을, 전고체 배터리 쪽 모멘텀을 오늘 탔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울투자증권의 리포트를 좀 가져왔는데, 역시 이제 그러면 양극재 쪽은 좀 어떠냐 좀 지켜봤거든요. 그래서 다울투자증권의 자료를 이 양극재 수출량, 수출 가격 추이를 좀 띄워주실까요?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회색 막대 그래프가 이제 수출량입니다. 역시 연말에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가 두 달 연속 지금 출하량이, 수출 증가율이 일단 올라가고 있죠. 수출 중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에 한국 양극재 NCM, NCA, NCMA 전체 합계 수출량이 19,000톤으로 전월 대비 7.6% 증가하면서 회복세가 이어졌고요. 지난 4분기 월 평균 수출량이 약 16,000톤에서 1, 2월 수출량이 1월 달에 18,000톤, 2월이 19,000톤으로 회복세였고, 2023년 평균치가 약 22,000톤인데 그것보다는 좀 하회를 하고 있지만 뭐 바닥을 좀 찍은 것이 아니냐, 바닥론의 정점론이 좀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출 단가는 뭐 지금 킬로그램당 31.3달러, 전월비 7% 마이너스고요. 전 연비로도 약 40% 가까운 단가가 떨어져 있는 상태로 하락세가 지속되는데, 역시 뭐 이렇게 단가 하락세 추이보다는 이렇게 수출 중량이 늘어나는 속도가 좀 이렇게 약하기 때문에 여전히 실적 베이스로는 양극재 실적들이 그렇게 좋지 않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리튬 니켈 가격 하락으로 레깅탐을 감안하면 4월까지 정도는 수출 단가가 좀 빠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죠. 한 3개월 정도 레깅한다고 보니까 뭐 그 정도로 생각될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2월 수출 데이터를 확인해 보면 3월 이후에 양극재 업종 주가 반등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수출량 증가 지속이 나오면서, 그리고 리튬 가격도 바닥 이후에 다소 좀 고개를 들고 있다는 점에서 주가에 대한 바닥론이 살살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다울투자증권에서도 2분기 이후에 이 턴어라운드 본격적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 좀 띄워드릴까요? 배터리 3사 매출인데요. 이게 오른쪽이 CATL이 이제 조로 따지면 74조 원 정도 매출을 하고 있고요. SK온이 12조 9천억, 그리고 삼성 SDI가 22조 7천억, LG 엔솔이 33조 7,400억, 23년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CATL이 국내 배터리 3사 매출이 다 합친 것보다 뭐 압도했다, 뭐 이런 뭐 뉴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또 북미 시장에서 상당히 좀 선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역시 기대감은 놓칠 않아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 그래서 오늘 이제 CATL 같은 경우 최근에 주가 흐름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 중국 증시에서 CATL이 5% 이상 강세를 보였고요. 전기차 배터리 업종 동반 강세 보이면서 심천 창업한 지수의 최상위에 2차 전지가 있었다라고 오늘 알려집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에서도 2차 전지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면서 국내 시장에 또 영향을 미쳤다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다음 사진 골드만삭스 이야기를 좀 드리겠는데요. 골드만삭스는 이 테슬라 관련해서 이제 리포팅을 냈는데 생산량 관련해서 그리고 시장의 역풍을 더 잘 반영하기 위해서 최근에 골드만삭스는 테슬라의 추정치를 낮추고 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기 첫 2달 동안 타사의 주요 지역 배송 추정치는 전년 동기 대비 한 자릿수 증가했는데 전분기 대비 2자릿수 감소까지 기록했다 이야기를 했고요. 지역별 물량에 대한 데이터는 최종적인 것은 아니지만 이 데이터가 물량이 이전에 47만 5천 대 추정치보다 낮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시사했습니다. 결국 이제 조금은 테슬라 관련된 그 추정치를 좀 낮춘다는 이야기죠. 이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인데 전분기 대비는 2% 감소입니다. 현재 1분기 물량은 435만 대, 24년 차량 인도량은 198만 대, 이게 전년 대비 9.5% 증가하는 건데 이전 1분기 물량 475만 대, 그리고 24년 차량 인도량이 280만 대에 비해서 하향 조정됐다 얘기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골드만삭스는 테슬라 관련해서 하향 조정을 하고 약간 보수적인 어떤 상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월별 데이터가 예비 데이터라는 점을 인정은 하지만 다른 데이터 포인트에서도 판매량 감소를 시사하고 있고, 특히 센서 타워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에서 올해 1분기와 그리고 작년 4분기 첫 2달을 비교했을 때 미국과 유럽에서 테슬라 앱 다운로드가 순차적으로 감소했고, 미국에서는 작년 1분기 대비 앱 다운로드가 연간 단위로도 감소하고 있고, 또한 중국 공장의 1월과 2월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해서 골드만삭스는 테슬라 관련된 목표 주가를 $190로 중립 의견을 냈습니다. 테슬라 관련된 수요를 아직까지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다가 국내 오늘 리튬사 관련된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리튬 관련주가 급등하기도 했는데요. 이 하이드로 리튬과 리튬 플러스, 리튬 포어스 3사가 볼리비아 정부와 국영 리튬 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볼리비아 염호 개발 프로젝트 국제 모집에 참가해서 국내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1단계 심사 통과했다 발표가 나오면서 관련주가 급등했죠. 그래서 관련된 하이드로 리튬, 리튬 포어스, 미래나노텍, 강원에너지 관련된 리튬 관련 테마주가 오늘 상승세를 나타냈고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중국의 탄산입준 선물인데, 네, 이게 다시 좀 주춤하던 선물이 오늘 오전에 다시 플러스권으로 반등을 주면서 리튬 가격이, 선물 리튬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다시 보이면서 또 리튬에 좀 힘을 더 실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가 양극재, 셀, 그리고 장비, 그리고 리튬 관련된 종목까지도 오늘 분위기가 좀 괜찮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구름쌤님, 돈방구를 믿으신다면 사크가 있습니다. 네, 그쪽도 이제 거꾸로 투자하는 쪽이 있죠. 수익성이 엄청 높죠. 아크 반대 포지션을 갖고 있는 쪽 굉장히 수익성이 엄청나게 높다고 알고 있고요. 복승화님, 부장님 항상 응원합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구름쌤님, 내 테슬라 좀 살려줘요. 제가 살려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지유리님, 박근영 부장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섹터로 넘어가 볼까요? 오늘 두 번째 섹터는 역시 제약바이오입니다. 조선과 더불어서 지난주부터 이제 중국 관련된 반사 수혜 기대감이 역시 있습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국내 바이오 기업들의 반사 이익이 이제 미국과 중국의 바이오 패권 전쟁 심화되면서 이슈가 불거지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바이오 안보법, 이게 바이오 시큐어 액트가 이제 미국 상원에서 통과가 됐고요. 해당 법안은 미국 연방기관이 중국 BGI사와 계열사 MGI, 그리고 컴플리트 지노믹스, 그 다음에 우시앱텍과 계열사의 우시바이오로직스 등의 바이오 기업과 계약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의료 기업들의 장비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회사들도 계약 체결이 금지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데요.
현지 시간으로 또한 뭐 오늘 18일부터 20일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바이오 유럽 스프링 2024가 개최됩니다. 그래서 창의력 기업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집중되고 있는 산업이고요. 에이비온이 이번에 주요 파이프라인 아마 공개가 될 것 같고, 스테카 바이오도 AI 신약 후보 물질 공장 단위 생성 체계와 런치패드 서비스 모델을 추가한 서비스를 소개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제약바이오 3월 주요 일정 캘린더입니다. 이게 하나증권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네, 이게 이제 중간에 보시면 바이오 유럽 관련된 이야기가 바르셀로나에서 이야기되고 있고요. 유럽 폐암학회도 아마 좀 20일부터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월말까지 이렇게 제약바이오 3월 주요 일정 캘린더가 아직 나와 있기 때문에 3월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제약바이오가 역시 가고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역시 관련된 미국의 중국 제재 이슈로 반사이익으로 일단 주가가 장중에 52주 신고까지 갔다,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도 뭐 언론을 통해서 오늘 세계 유일의 인플렉시맙 피하 주사제 제형인 진펜트라를 미국 정부에 출시했다 밝히면서 셀트리온도 일단 모멘텀을 좀 타는 분위기고요. 뭐 ST팜, 바이넥스, 알테오젠, 삼성전자제약, 삼성바이오로직스, 스테가바이오, 제넥신 등등 관련된 종목들도 주목을 받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증권이 오늘 또 언급을 좀 했는데요. 역시 최근에 주가들이 조금 오른 종목도 있기 때문에 뭐 변동성 확대 국면에서 약간의 뭐 단기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종목도 있겠지만 장기 방향성에 긍정적인 방향성으로 일단 집중을 하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메쉬 치료제 FDA 승인 관련된 건이 나오는데 3월 14일자로 마드리갈 파마큐티칼스의 레스메디롬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FDA 승인을 획득했다고 알려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레스메디툼은 메쉬의 스테이지 중에 어떤 관련 부분인데, 이 관련해서 국내 업체 중에 유한양행이라든지 그 다음에 한미약품, 동아ST가 이 메쉬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관련주로 좀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말씀드렸던 그 연이은 우시바이오로틱스의 급락 때문에 국내 CDMO 센티먼트가 회복된다 이야기되고 있는데, 1월 25일 하월에 마이크 갤러거죠. 이쪽 의원이 바이오 시큐어 액트를 발의했습니다. 1월 25일 날. 그리고 3월 6일자로 상원에서도 해당 법안이 통과되고 입법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제 상원 본회의 심의 의결과 대통령 서명으로 입법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보입니다. 그 다음 사진 띄워드릴까요? 그래서 이게 바이오 시큐어 관련된 부분에서 이렇게 입법 절차가 이런 식으로 상하원 쪽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제출되고 하면서 마지막 대통령 서명까지 갈 건데, 일부에서는 시간이 좀 걸릴 거다 말도 있고요. 또 이게 생각보다 좀 빠르게 진행될 거다 말은 있습니다만 이런 구간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법안이 최초로 발의된 이후부터 3월 15일까지 우시바이오로직스가 주가가 무려 52%나 급락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시는 매출에서 초기 단계 프로젝트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 드러그 서브스턴스 관련된 CMO 매출 비중이 높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게 이러한 수혜가 숫자로 확인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지만 투자 센티먼트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이슈다 바라보고 있고요. 일부 좀 겹치는 뭐 부분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삼성바이오 쪽도 뭐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역시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 우시바이오로직스의 신규 프로젝트 지역별 비중인데요. 딴 거 보지 마시고 오른쪽 원 테이블을 보시면 오른쪽에 노스 아메리카, 미국 쪽에 비중이 55%로 되어 있네요. 여기 관련된 자료에 따르면. 그래서 우시바이오가 미국 쪽에 제재를 받으면 이 55%의 가장 큰 매출 사이즈가 스크래치가 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한 반사이익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쪽으로 아마 반사이익이 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아마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제 하나증권에서는 역시 이제 바이오 관련해서 다소 단기 과열 양상도 일부 있는 종목도 있다고 평가를 했고요. 그 가운데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는 바이오 시큐어 액트의 수혜 기대감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고, 유한양행은 렉나자의 3분기 승인 그리고 추가 임상 결과 발표를 앞두고 역시 유한양행 긍정적이다 발표를 했고요. 레우켄바이오는 지난주 급등에 따른 주가 조정을 겪고 있는데 항암제 분야의 새로운 경쟁 심화 때문에 ADC 분야에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한다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도 뭐 지난주에도 괜찮았고 오늘 같은 경우도
또 흐름을 나타냈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뭐 일부 3월 달이 역시 역사적으로 제약바이오가 좀 높은 수익률을 내는 달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왔는데 역시 최근에 움직임들이 나쁘지 않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제약바이오까지 말씀드렸고요. 제가 가수가 아닌데 이 방송을 매일 50분씩 하다 보면 이 성대결절이 올지도 몰라요. 그래서 약간 아이러니한 모습들이 나올 수 있는데 뭐 그래도 재밌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는 조선과 조선기자재 피팅입니다. 이 SK증권에서 보고서를 나왔는데 이것도 뭐 지난주에 조선과 조선기자재 다 움직였거든요. 그리고 오늘 동성화인텍인가 뭐 또 리포트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분위기가 이쪽으로도 확산되는 느낌이 역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은지님, 부자님 혼자 하시느라 목 터지실 듯 뭐 그럴 수 있어요. 구름샘님, PD님, 부장님께 용각산 좀 사다 드려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SK증권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이 전미 철강 노조 포함한 미국 내 5개 노조가 미국 무역대표부의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서 해양, 물류, 조선 분야의 중국의 불합리하고 차별화된 관행에 대해서 조사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건 이제 지난주부터 한 두세 번 정도 언급을 드렸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 스킵을 하고요. 자,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자, 사진 보시면 한중일 미국 글로벌 선박 수주 점유율 추이인데 역시 이제 중국이 이제 수주 추이에서는 50% 넘는 거의 60% 간다 가까운 이렇게 수주 점유율을 갖고 있는데 역시 이제 로컬 쪽에 또 물량이 많을 수 있습니다. 뭐 고선박 쪽은 좀 다른 이야기고요. 그리고 한국이 역시 두 번째 정도이고 일본이 세 번째 정도 한 20% 좀 안 되네요. 한 5% 되나요? 예,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제일 아래쪽에 아주 보이지 않는 아주 끝에 바닥에 깔려 있는 게 미국인데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점유율이 0.2%인가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미국 쪽에 존재감은 거의 없다 볼 수 있는데요. 그 다음 사진 보여드리면은 한국과 중국의 수주잔고 차이입니다. 이게 중국도 올라가고 한국도 올라가는데 하여튼 뭐 수주잔고는 올라가는 분위기예요. 그리고 한국은 이제 고부가가치 선을 이제 많이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좀 중국과 약간 퀄리티, 질적으로 좀 다르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SK증권에서는 보고서를 통해서 이게 단기적으로 실질적인 반사이익은 제한적일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다만 올해 대선에서 여러 카드 중 하나로 사용될 것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바이든이든 아니면 이게 트럼프든 누가 당선되더라도 중국의 조선업 제재를 아마 똑같이 할 거다. 그래서 미국의 중국 견제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고 이에 따른 기대감도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미국의 현재 장기간에 걸친 조선업 산업의 쇠퇴, 아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수주 잔고라든지 글로벌 점유율 추이를 보면 미국은 존재감이 거의 없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한 7만 명 정도가 여기에 관련됐다고 하더라고요. 미국 쪽에서. 그래서 이게 노조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아무래도 바이든 대통령이 됐든 누가 됐든 이게 이제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을 들어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련된 7만 명 정도가 관련돼 있다. 이게 보니까 이렇게 제재를 가한다는 어떤 형식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자국 내 미국도 장기간에 걸친 조선산업의 쇠퇴 때문에 자국 내 함정 건조와 MRO 관련된 역량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서 미 해군성 장관이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 조선소를 방문했고요. 그래서 특수선 사업 수주를 통한 국내 조선산업의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기대한다. 이게 지난주 이슈입니다. 예, 그게 이제 오늘도 좀 연속되면서 관련된 조선주나 피팅 쪽, 기자재 쪽도 오늘도 좀 움직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 보여드릴까요? 중국과 미국의 보유 함정 척수 추이 전망입니다. 중국은 언제 이렇게 함정을 많이 건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2015년 정도부터 벌어지면서 중국은 지금 425척, 그리고 미국은 290척 정도인데 이 조선 관련된 조선 산업의 쇠퇴 때문에 결국은 미국 국방부가 이렇게 한국으로 와서 이렇게 해군성 장관이 한국으로 온 거죠. 그래서 아마 미국에 관련된 해군 관련된 수주를 한국 쪽에서 좀 할 수 있지 않나. 그리고 한국 쪽도 아마 미국 쪽으로 건너가는 걸로 일정이 있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해군 함정 관련된 성장 모멘텀이 새롭게 이렇게 방산 쪽에서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오션, 현대중공업, 현대미포, 태웅, 뭐 화인베스틸, 뭐 세진중공업 등의
피팅과 기자재, 조선주들도 움직임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유님. 직원도 아닌데 혼자 방송하는 건 무리인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뭐, 괜찮아요. 뭐, 제가 이제 말씀을 그렇게 드리는 거고요. 중간중간에 농담 삼아. 자, 스텔라 강님. 그러게 부장님 목소리가 아프신데, 아픈 건 아니고요. 네. 그, 주말 사이에 애들이랑 놀다가, 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은지님, 부장님 좀 아껴주셨으면, 여러분이 아껴주시고 계시잖아요. 지금도 이렇게 아주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야니아님, 박 부장님 안녕하세요. 아주 많이 아낌을 받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구름샘님, 저는 들고 있어서 자연스럽게 알 수 있음. 예, 그렇습니다. 예. 스텔라 강님, 노동력 착취입니다. 오늘만 하시는 거 아니죠? 아니에요. 뭐 이게 노동력 착취 정도는 아니고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 공중파 진출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다음 목표는 공중파 진출이라 말씀드렸죠? 이렇게 하면서 역량을 키워야 공중파 진출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성대가 또 이제 근육이 붙어요. 예, 그러면 또 성대가 충분히 적응을 하고요. 그리고 동접 10,000명을 가면 또 노래도 한 곡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성대가 상당히 이렇게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현재 동접이 한 5,000명 정도 되시는데요. 10,000명 가기가 되게 어려워 보이는 흐름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근데 쉬울 것 같은데요? 지금 동접 들어오신 5,000명 분이 한 명씩만 모시고 오면 되잖아요. 한 명씩. 지금 딱 현재 동접이 5,026명인데 한 명씩만 모시고 오면 동접 딱 10,000명입니다. 그러면 노래 광고 할 수 있다니까요. 어렵지 않아요? 네. 빙다리 핫바지님, 공중파 나오시지 않으셨남? 저 공중파까지는 안 갔고요. JTBC는 나왔습니다. 네. 민규김님, 부장님의 공중파 진출을 기원합니다. 예, 가야죠, 공중파. 예, 가야 됩니다. 민재희님, 야망 있는 남자. 야망 있죠. 아직도 50입니다. 제가 나이가 50 넘었네요. 제가 벌써. 예, 한참입니다. 아직. 예, 자, 공중파 보내주세요. 예, 부장님 공중파 가자. 예, 공중파 갑시다. OJT님, 허스키한 목소리 최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목이 좋을 때는 조성모 노래로 시작해서 이렇게 계속 목이 아프면 어떻게죠? 임재범 노래로 마무리하는 그런 레파토리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자, IM써님이 한 명씩 데려오기 다단계.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예, 그래도 한 명씩만 데리고 오시면 10,000명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전력설비 전선, 원전 상승. 이것도 이제 AI 확산이죠. 역시 이제 지난주에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건 좀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역시 이제 이 수혜가 관련해서 우리가 뭐 전력설비, 변압기, 전선, 원전 등이 대부분 다 이 관련된 AI 테마군 확산이라는 걸 몇 번 말씀드렸고요. 역시 이걸 뭐 특별하게 더 많이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이 DS투자증권에서 이제 보고서가 오늘 나왔는데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목이 집중되면서 이 풍력, 원전, 전력기기, ESS 관련주들의 관심이 지속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풍력과 원전은 발전 설비 용량 확대, 기업들의 친환경 발전소 충족, 안정적인 전력 공급의 필요성에 기인한다고 평가했고요. 전력 설비가 전력 인프라, 관련 기기 등과 관련된 많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또한 ESS도 출력 변동성이 있는 친환경 에너지 발전에 필요하기 때문에 ESS 관련주도 주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진 좀 띄워드릴까요? 미국 주요 지역별 데이터 센터 소비 전력 용량이나 주요 지역별 데이터 센터 현황입니다. 이게 제가 이거 말씀드렸는데 지난주 혹시 방송 기억하세요? 제가 데이터 센터가 많이 집중되어 있는 옆에 뭐가 있어요? 원전들이 많이 같이 집중되어 있어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를 운용하는 회사들이 원전이나 태양광 쪽으로 직접 M&A를 하거나 투자를 많이 했다. 이것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 분위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원전이나 변압기, 전선이 왜 주가가 오르는지를 지난주에 방송을 한 2-5번 이상 충분히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평가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군다나 이제 최근 수익성이 악화된 중국 구리 재련업체, 이게 TC가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다. 이게 재련 관련된 이 코스트인데, 이게 TC가 빠지다 보니까 이 중국 쪽의 구리 재련업체들이 공동 감산에 돌입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구리 가격이 올라가죠. 지난해 4월 이후로 최고 수준까지 오르고 있으면서
이게 관련주에 또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진전기, 뭐 대한전선, 뭐 강원전선, LS 에코에너지, 뭐 효성중공업, 뭐 현대일렉트릭, 뭐 일진파워 이런 관련된 종목들도 올랐고요. 뭐 CS베링, 뭐 유니슨 태ung 이렇게 올랐고 구리 가격이 이제 지난해 4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대한금속이나 이구산업, 뭐 국일신동, 비철금속 테마도 오늘 주가가 올라왔다 볼 수 있습니다. 정행시님 40대인 줄 알고 있었는데 젊어 보이십니다. 50 넘었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30대 후반 정도까지 보시는 분도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빙다리 핫바지님 요즘은 공중파가 컨텐츠 제일 허접함. 그래도 뭐 예. 물론 이제 경제방송은 뭐 열심히 하고 있죠. 저희 지금 유튜브 채널들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박근영의 데일리 힌트는 압도적 경제방송 아닙니까? 아마 다른 채널에서 이 정도 아마 이야기를 50분간 매일 해드리는 채널은 제 생각에는 거의 예. 뭐 있을 수 있겠죠. 제가 다 모르니까. 근데 경쟁력은 충분히 예, 하이 클래스에 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네, 좋습니다. 알로이 망망님, 범띠인 듯. 저 소띠입니다. 예, 나이 많습니다. 기억의 미술관님, 30대 후반은 거짓말 아니에요. 예. 단단님, 10대 청소년 같으십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예, 그러시면 욕해요. 예, 적당하게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소띠입니다. 예. 대박님, 항상 감사합니다. 예, 저도 감사드립니다. 자, 그 다음 이야기를 좀 드릴까요? 오늘 이제 로봇 관련주도 좀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자, 신한투자증권의 보고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로봇 관련주들이 밸류에이션 설명이 좀 되지 않는다는 것도 오늘 신한투자증권 리포트도 역시 언급이 됐는데 역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 13일 오픈 AI와 휴머노이드 로봇 스타트업인 피규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피규어라는 회사가 협력해서 만든 휴머노이드 로봇 피규어 01이 공개됐다. 이 영상에는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선반에서 사과도 건네주고 그 다음에 선반을 정리한 모습까지 보여줬다. 이를 통해서 피규어가 로봇에 AI를 적용하는 지평을 열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피규어라는 회사는 저도 잘은 모르는데요. 자료를 하나 가져와 봤는데 자, 띄워주시면 이게 24년 2월 투자 유치 나옵니다. 이게 피규어라는 회사가 올해만 해도 투자 유치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상당히 많은 제프 베이조스도 투자를 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온라인 벤처스, 엔비디아, 아마존, 인텔, LG노텍도 했네요. 삼성도 했고 오픈 AI도 했고요. 그래서 아크 벤처 펀드까지 이렇게 피규어사에 상당히 많은 펀딩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심을 받고 있는 이런 쪽이고요. AI 이전의 로봇은 단순히 이제 하드웨어 성능 향상을 통해서 이제 적용 능력을 늘리는 데 집중했다. 우리가 이제 뭐 감속기라든지 그냥 이렇게 단순한 하드웨어 성능 향상 등등이 있었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왜 로봇 주식이 비싼지에 대한 설명이 과거에는 좀 이해가 안 됐다, 어려웠다. 뭐 이제 작년에 두산 로보틱스나 레인보우 로보틱스 등등이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사실 좀 신한투자증권도 그 설명이 잘 안 됐다는 거죠. 근데 로봇의 AI화가 적용되면 이야기가 좀 달라진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관련해서 미래 어느 시점부터 로봇이 로봇을 생산한다. 좀 제 개인적으로는 이해는 되는데 좀 무서운 세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로봇이 로봇을 생산하고 감가상각에 갇혀있는 하드웨어 로봇 생산성이 무한을 향해서 가고 뇌만 있던 AI가 로봇을 통해서 몸을 갖고 움직이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로봇의 지향점이 될 수는 있는데 굉장히 좀 무서운 이야기죠. 지난주인가요? 그 중동 쪽에 사우디아라비아였나? 중동 쪽에서 이 AI 로봇을 이렇게 전시를 하고 있는데 그 옆에 여자 리포터가 이렇게 서서 이게 드레스를 입고 치마 드레스를 입고 이렇게 리포팅을 하고 있었는데 그 옆에 서 있던 남자 휴머노이드가 그 여자 리포터의 엉덩이를 만지는 그런 장면이 이제 송출됐죠. 그래서 이제 리포터가 엄청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그렇게 사태가 벌어졌는데 그 동영상이 벌어지면서 상당히 좀 비난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AI 로봇, 휴머노이드 비슷한 이 로봇이 여자 리포터의 엉덩이를 만지는 뭐 그런 사태가 벌어졌다는 거죠. 상당히 좀 끔찍한 그런 이야기가 다가오는 것이 아니냐. 뭐 개인적으로 좀 두렵기도 합니다. 뭐 방향의 발전성 이런 것들은 상당히 우리가 AI 관련된 부분들이 이야기는 되는데 아무튼 뭐 명암이 있는 거죠. 발전에 대한 좋은 점도 있고
또 아마 그렇게 되면 로봇, AI가 발전되면서 이제 좀 부정적인 면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신한투자증권의 이야기는 하드웨어 로봇의 수요 급증을 또 의미한다면서 로봇 주식이 비싼 이유를 이제 충분히 이제 AI 로봇이 상용화되면 그럴 수 있다라고 이야기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사진 보여드릴까요? 그래서 피규어 쪽에 로봇이 어떤 건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뭐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정리도 하고 선반 정리도 하고 뭐 이랬다고 하죠. 그래서 뭐 생긴 건 이렇게 생겼다고 보고요. 그 다음 사진 띄워드릴까요? 네, 보스턴 다이나믹스 휴머노이드 로봇인데요. 아틀라스입니다. 이게 막 저렇게 위에 타고 가기도 하고요. 막 뒹굴기도 하고 막 그렇다고 하죠. 오른쪽에 아틀라스 구조도가 유압식 액추에이터 사용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듀오 대기업들의 로봇 산업 본격 추진 기대감이 있고 웨어러블 로봇 전문 기업인 엔젤 로보틱스의 또 상장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모멘텀을 좀 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통해서 삼익 THK라든지 아진 엑스텍 그리고 두산이나 두산 로보틱스, 영호 DSP, 에브리봇, 링크 제네시스 등의 로봇 관련된 그리고 인공지능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움직였다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 하나 띄워주실까요? 이 해외 주요 휴머노이드 모델 현황입니다. 여기 보시면 테슬라도 있고요. 피규어 AI, 그 다음에 뭐 보스턴 다이나믹스, 그 다음에 샤오미, 중국 쪽도 이미 한 4개 정도가 있네요. 노르웨이와 일본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조만간 이제 자동차 쪽이나 생산 현장에 아마 좀 들어갈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아무튼 지금 이렇게 휴머노이드 굴기가 중국 쪽도 이제 다시 시작되고 있고요. 글로벌 시장 조사 업체인 넥스트 MSC 자료에 따르면은 전 세계 AI 로봇 시장은 21년 약 956억 달러, 약 126조 원 정도 수준에서 2030년 1845억 달러, 이게 243조 원으로 연평균 30%가 넘는 이렇게 성장을 계속 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물류 창고나 공장에서 인간 대신 육체 노동에 투입될 수 있다. 뭐 대량 양산만 된다면 인구 감소에 대응할 수 있다. 인건비 절감 가능하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인건비 절감과 더불어서 물론 이제 AI도 똑같이 이제 약간 반인류적인 뭔가 위험성이 있다는 경고를 또 하고도 있을 수도 있는데 이 로봇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기술의 혁신과 발전 방향과 또 더불어서 우리가 윤리적인 부분과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배치가 되는 부분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방향성 그렇게 간다는 점에서는 우리가 산업에 대한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도 조금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반도체가 오늘도 뭐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관련된 우리가 엔비디아 쪽에 반도체 컨퍼런스죠. GTC는 GPU 테크놀로지 컨퍼런스가 불리는데 이게 신제품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젠슨왕의 기조연설에서 AI나 고성능 컴퓨팅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차세대 B100 GPU가 이번에 아마 좀 발표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신제품 발표를 앞두고 있는 것 같고요. 관련해서 이제 최첨단 GPT H100을 뭐 뒤에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블랙웰 아키텍처를 또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아마 오픈 AI의 GPT-4와 같은 대규모 언어 모델 실행에 최적화된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래서 B100 연산 능력이 전 세대 제품 대비 한 70%에서 100% 증가 언급되고 있고요. 가격도 초미의 관심사인데 경쟁사인 AMD의 동성능 칩 대폭 할인 전략에 대한 방어력을 어느 정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가격이 B100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도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이 밖에도 엔비디아가 자체 프로그래밍 플랫폼인 쿠다 관련된 부분에서 업데이트를 내놓을 것으로 하고 있는데 엔비디아는 쿠다를 통해서 자체 GPU에서만 구동되는 AI 개발용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갖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부분 좀 폐쇄적이다 말도 들리는데 AMD 같은 경우는 최근 자사의 소프트웨어 쪽에 쿠다 기반 앱들이 소스 코드 변경 없이 구동될 수 있도록 또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AMD가 굉장히 좀 공격적인 지금 여러 가지 플레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사에서 중국 시장 전용 AI 칩인 H20 생산을 또 시작할 것을 발표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 지난 4분기 미국 정부의 중국 대상 AI 칩 대규모 판매 제재로 중국 매출 비중이 약 10%포인트 정도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물량은 뭐 싱가포르나 아시아 지역 벤더 통해서 우회해서 중국 쪽으로 팔고는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엔비디아의 주요 리스크 요인 중에 하나로 또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신제품을 우회를 할 것인가 이것도 하나의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서프라이즈 요인을 주로 이제 따져본다면 주문형 커스텀 반도체 사업 진출 가능성입니다. 이게 엔비디아의 가장 큰 리스크로 얘기되는 것이 결국은 빅테크들이 자체 칩 디자인으로 점점 넓혀갈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 비싸니까요. 우리는 또 그 정도의 뭐 수준을 요구하지 않는다. 우리에 맞는 자체 칩을 하겠다. 이런 것들이 넘어가는데 로이터가 지난 2월에 단독 보도를 하면서 엔비디아가 커스텀 칩 신사업부를 키우고 있다고 발표하면서 이번에 관련된 부분들을 정식 공개할 것인가. 이 부분도 엔비디아 쪽의 전략의 변화가 굉장히 큰 변화가 될 수 있죠. 변수가 될 수 있겠고요. 뭐 현실화된다 한다면 브로드컴이나 마벨 같은 경우는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엔비디아가 지금 PER 밸류가 한 32배, 35배 정도 수준인데 마벨이나 브로드컴 훨씬 더 비싸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타격을 받을 수 있고요. 엔비디아가 여전히 싸다는 점에서 아마 엔비디아만 또 독주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점이고요. 블랙웰 같은 뭐 다음 차세대 아키텍처 튀저 가능성이 또 있을까 부분도 변수 있는데 실제로 22년에 호퍼를 발표하고 23년 본격 출시를 했고요. 23년에 블랙웰을 발표하면서 24년 본격 출시를 했는데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이 공식대로 본다면 올해 GTC에서 내년 신규 아키텍처 발표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언급이 되면서 이게 발표가 된다면 또 서프라이즈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 띄워드릴게요. 웨드부시가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850달러에서 1000달러로 상향 조정하는 모습입니다. 사진 좀 띄워주세요. 예. 웨드부시 관련된 리포트 내용입니다. 이것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티그룹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수혜주라고 이야기하면서 기존에 95달러에서 150달러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시티그룹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95달러에서 150달러로 엄청나게 상향 조정했죠. 그 다음 사진 띄워드릴까요? 그 다음 사진은 웰스파고입니다. 웰스파고 쪽에서 마이크론 쪽의 목표 주가를 웰스파고는 125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 표는 시장 이야기 바이 제이슨이라는 플랫폼에서 제가 따왔습니다. 예, 그래서 마이크론 관련된 목표 주가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퀄리타스 반도체, QRT, 코리아 서큐트, 아지넥스텍, 월스 테크놀로지, GST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액침 냉각 기술 관련된 엔비디아가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했다는 점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내도 지금 GST 관련된 액침 냉각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자, 몇 가지 표만 좀 더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사진 좀 띄워드릴까요? 그 다음 표 하나 띄워주세요. 이게 이제 에코티 쪽, 펀드 쪽의 유입입니다. US 쪽에, 미국 쪽에 에코티 관련된 펀드가 역사적으로 하이 레코드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쪽으로 펀드 자금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죠. 엄청나게 들어오죠. 자, 그 다음 사진 보여드릴까요? 그 다음 사진 보여드리면 이게 뭘까요? 이게 뭐냐면 테크 쪽.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아주 많이 빠졌다 말씀드렸잖아요. 보시면은 빨갛게 표시된 쪽 아래쪽 보시면 많이 빠졌던 게 지난주였는데 다시 역대급으로 다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크 쪽으로 다시 인플로우가 금액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다는 거고. 그 다음 사진 띄워주세요. 이게 이제 세미컨덕터, 그러니까 반도체 쪽으로 역시 ETF 펀드 쪽으로 자금이 엄청나게 더 들어왔죠. 그래서 역시 반도체 쪽으로 빠져나갔다가 다시 테크 쪽으로 들어오고 반도체 쪽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다. 이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빠지면 반도체 쪽으로 아마 자금이 들어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 사진 보여도 돼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클립토 펀드 쪽입니다. 역시 이제 이게 가상화폐 쪽으로도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59분 6시 넘었습니다. 마지막 쪽은 미용기기 쪽인데요. 이것은 오늘 미용기기 상당히 좋았거든요. 관련된 자료는 오늘 그 신의 자료실 들어가셔서 역시 자료를 좀 참고하시면 자료가 표가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준비한 자료를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아시죠? I see you.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